안녕하십니까, 김문성입니다. 2023년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4월 실전 문제풀이 과정 두 번째 시간 21번부터 40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죠.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 의 사망보험금을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계약의 괄호와 투자 실적에 따라 증감하는 변동보험금으로 구성이 된다. 자, 뭐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라고 해서 뭐 다르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보장형이니까 변액 종신보험과 동일하게 자 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계약의 기본보험금과 변동보험금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장형이니까 변액 종신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린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22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최저보증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최저보증 옵션도 매번 시험 문제에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변액종신보험은 계약자가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여부를 선택할 수가 없죠.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은 어떤 상품도 보증 여부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액연금보험에서 최저연금 이제 적립금 보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지문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액보험도 보험상품이니까요. 사망보험금 무조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기본적인 디폴트 옵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은 틀린 지문이고요. 2번 변액상품은 일정 수준 이상의 사망보험금 무조건 보증하죠. 연금 재원을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최저보증 옵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되겠죠. 일단 정답은 2번이 맞는 것 같네요. 3번 보증 내용과 보증 비용이 회사별로 상품별로 다 다르겠죠. 4번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은 기납입 보험료로 최저 사망 보험금을 보장한다. 자, 보장형 항상 보장형 나오면 변액 종신 보험과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저 사망 보험금은 기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기본 보험금으로 최저 보증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연금보험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 변액연금보험은 일단 저축성,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적립형과 이것도 한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1번 펀드의 운용 실적에 따라서 해약 환급금이 매일 변동을 한다. 이거 맞는 표현이 되겠죠. 예,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과 변액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한 달에 한 번씩 바뀌는 거고요. 해약 환급금은 어떤 변액보험도 다 매일 변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변동하느냐 매일 변동하느냐는 사망보험금이지 해약 환급금이 아닙니다. 2번 연금 개시 이후 적립금 운용 방법은 계약자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시이율형으로 그냥 할 건지 아니면 나는 그냥 특별계정에 계속 운영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가 있죠. 얘도 맞는 지문이네요. 3번 변액연금보험은 기납입 보험료로 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증한다. 자, 연금보험이니까 기납입 보험료로 사망보험금, 그 다음에 연금 적립금 다 기납입 보험료로 보증합니다. 3번도 맞는 지문이니까 자연스럽게 정답은 일단 4번이 되겠네요.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변액연금보험은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과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이 적용이 된다. 제가 바로 직전에 설명을 드렸죠.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은 모든 변액보험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2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료를 추가납입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2번 적립형, 저축형이죠. 기납입 보험료로 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증한다. 자, 적립형, 변액 유니버셜의 적립형은 제가 항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변액연금보험과 한 세트라고 생각을 하셔도 된다 그랬죠. 예, 기납입 보험료로 최저 사망보험금을 보증합니다. 3번 보험료 추가 납입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가 기능 설정이 불가능하다.
말이 안 되죠. 이 지문도 실은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추가 납입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뭐 인출 기능이 있다, 중도 인출 기능이 있더라도 다양한 부가 기능 설정 다 가능합니다. 왜? 기본적으로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고요. 4번은 기본적으로 보험기간이 종신이죠. 변형 유니버셜은 보험기간 종신이고 그 다음 납입기간도 종신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무 납입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왜? 월대체 보험료 기능 때문에 의무 납입 기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특별 계정으로 투입되는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주는 것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영향을 안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죠? 보험 상품의 종류, 나이, 경과 기간, 특별 계정 펀드의 종류. 자, 특별 계정에 투입되는 보험료는 첫 번째가 이 자연보험료, 위험보험료죠.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위험보험료가 점점 증가를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투입되는 보험료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자, 보험 경과 기간, 나이에 따라서 당연히 보험료에 영향을 주겠죠. 이것 때문에 자연보험료가 바뀌겠죠. 보험 상품 종류에 따라서 변액 연금이냐, 유니버셜 적립형, 그 다음에 보장형이냐, 변액 종신에 따라서 투입되는 보험료가 다르죠. 뭘 목적으로 하는 거냐, 뭘 목적으로, 장기 투자 목적이냐, 은퇴 자금 목적이냐, 아니면 사망 보장이 목적이냐에 따라서 tran식 위험 보험료가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투입되는 보험료 영향을 줍니다. 특별 계정 펀드의 종류, 주식형이냐, 채권형이냐, 혼합형이냐에 따라서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특별 계정에 투입되는 보험료, 즉 일정 금액을 빼고 투입을 하는 거죠. 전액이 다 투입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특별 계정 펀드의 종류에 따라서 투입되는 보험료, 즉 미리 떼고 들어가는 보험료가 많고 적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정에 투입되는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펀드의 종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6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자산 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산 운용에 대한 설명. 야, 이 문제도 굉장히 자주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1번,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의 자산은 서로 매매 교환할 수가 없습니다. 매매 교환할 수 있다면 굳이 특별 계정과 일반 계정을 나누어서 설정할 이유가 없겠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정을 별도로 설정을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특별 계정 자산 운용의 성과 위험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이 되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세 번째 나오는 거네요. 이번에만. 3번, 특별 계정 개설 초기에는 일반 계정보다는 높은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 자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1, 2, 3번은 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이 일단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계약자는 특별 계정 자산의 운용 방법에 대한 지시는, 직접적인 지시는 못하죠. 펀드 변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 방법을 선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운용 방법에 대한 지시는 못한다. 이 두 가지를 항상 구별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좀 혼돈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지문이 굉장히 많이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점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2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 자산운용 실적의 적립금 반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대출 원리금을 상환을 하게 되면 특별 계정으로 돈이 더 투입이 되는 거죠. 대출 받은 걸 상환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보유자 수는 늘어나야 되는 것이 맞죠. 돈이 들어왔으니까. 2번, 최초 펀드 설정 시 기준 가격은 1,000원이며 그 이하로는 하락하지 않는다. 자, 처음에는 1원 1좌 맞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설정 기준 가격은 1,000원 1,000좌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 990원, 980원, 970원, 1,000원 이하로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과가 좋지 않으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이하로는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2번이 일단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1번도 일단 틀린 지문이고요. 3번, 좌당 기준 가격 방법은 기준 가격과 보유자 수를 곱하여 적립금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얘가 맞는 지문이네요. 좌당 기준 가격. 이 기준 가격은 자, 내가 얼마에 사서 지금 현재 얼마인데 몇 개를 가지고 있냐. 이걸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바로 좌당 기준 가격 방법이죠. 그래서 곱해서 계약자 적립금을 산출하는 방식이다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일단 4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틀렸는지. 기준가격은 지금 현재의 가격이란 뜻이죠. 지금 현재 가격은 특별계정의 자산운용실정이 호전되면, 즉 좋아지면 기준가격은 값이 올라야 되겠죠. 하락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8번 보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변액보험 공시시의 조회 내용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 일단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죠. 기준가격이 1892.87원이니까 기준가격이 1,000원에서 시작한다 그랬죠. 1,000원이 1,892원 87전이 됐으니까 올랐네요. 그죠? 얼마나 올랐습니까? 1,000원이 1,892원 됐으니까 89.2% 정도가 올랐네요. 이게 바로 누적 수익률이죠. 89.29, 87에서 7을 반올림했으니까 올랐습니다. 연 환산 수익률은 10.89%. 자, 10.89%씩 해서 89.29가 누적 수익률이니까 몇 년, 1년에 10.89, 약 11%니까 8년 정도 이상이 경과된 펀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전일 대비 1.74원이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용을 살펴보고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전일 대비, 이 지문이 자꾸 나오네. 자, 1.74원이 오른 거지 74%가 상승한 것은 아니죠. 자, 기준가격이 1892.87이었으니까 전일은 얼마냐면 1892.87 빼기 1.74원이 돼야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퍼센트의 개념이 아니죠. 예, 그래서 전일 대비 1.74%가 상승했다. 얘가 이제 일단 틀린 지문이네요. 2번, 특별계정은 플러스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1,000원에서 시작했으니까. 2번, 특별계정 누적 수익률은 89.29%다. 딱 나와 있네요. 3번, 연환산 수익률은 현재 수익률을 연으로 환산했을 경우 나타내는 수익률이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연으로 환산을 했다. 누적이 89.29다. 몇 년 지났냐? 뭐 여기까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1번이 되겠네요. 29번. 다음 중 변액보험 특별계정 펀드의 자산운용 옵션도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죠. 자, 틀리게 설명한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계약자는 펀드 자동 재배분 기능의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죠. 그죠? 적용할 건지 안 할 건지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 시에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 기간이 유지되고 있는 기간 동안은 언제든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2번, 펀드 변경을 통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자산 운용에 대한 간접 선택권을 부여한다. 제가 조금 전에도 다른 문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접 선택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운용에 대한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펀드 변경을 통해서 간접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얘는 이제 맞는 지문이고요. 3번, 편입 펀드에 대한 이제 주식 몇 퍼센트, 채권 몇 퍼센트, 이 편입 비율 설정 기능을 이용해서 보험계약자는 리스크를 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의 편입 비중을 높이면 리스크가 올라가는 거고요. 채권형의 비중을 높이게 되면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죠. 이걸 이제 분산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4번, 일시납 보험료는 보험료를 한 방에 확 다 넣는 거죠. 그 자체로 이미 평균 분할 투자가 된 것이 아니죠. 한 방에 다 들어가니까 이거 위험하다. 그러니까 나눠서 들어가자. 이게 바로 평균 분할 투자의 기능이니까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일시납 보험료 자체는 평균 분할 기능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월납으로 하는 것은 이미 평균 분할 투자가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30번. 추가 납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추가 납입 딱 그러면 일단 변액 유니버셜 뭐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1번. 추가 납입한 보험료는 일반 계정에 적립 후 특별 계정으로 투입이 된다. 자, 보통으로는 우리가 이제 투입일이 언제냐, 투입 기준일이 언제냐,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추가 납입 보험료가 됐든 일반 보험료가 됐든 돈이 들어오는 날, 보험료를 납입한 날 바로 특별 계정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죠. 그럼 그 사이에는 어디에 있냐? 일반 계정에서 가지고 있다가 기준일 날 특별 계정으로 투입하기 때문에 추가 납입 보험료는 납입일 플러스 2영업일에 특별 계정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 이틀 동안은 어디에 있냐? 일반 계정에 있죠. 맞는 지문입니다. 2번. 추가 납입 보험료는 계약 관리 비용의 차감 없이 특별 계정으로 전액 투입이 된다.
뭐 보험회사가 공짜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수수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계약관리비용, 추가납입 보험료에 필요한 계약관리 비용을 차감하고 예, 전액이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액이 투입된다 그랬으니까 일단 2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이 지문도 한 2, 3년 전까지는 한 번씩 자주 출제가 됐던 부분인데 이 문제는 저는 이번에 조금 오랜만에 봤다. 뭐 요 정도 느낌 말씀드리고 싶네요. 3번 납입일 플러스 이 영업일을 이체 사유가 발생한 특별계정으로 투입일이죠. 특별계정 투입한다. 그 사이에는 일반 계정에 적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번 변액연금보험은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로 추가 납입 보험료를 납입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틀린 지문은 2번이 되겠네요. 31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변액보험의 제1회 보험료의 특별계정 투입일로 맞는 것은 자, 1회 보험료를 언제 특별계정에 투입하느냐는 얘도 시험 문제 굉장히 도표로도 나오고요. 이렇게 표로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청약일은 상관이 없고요. 납입일이 11월 2일입니다. 승낙일은 11월 10일이고요. 30일 이내에 일단 승낙이 되었습니다. 청약철의 종료일은 12월 1일이고요. 30일 지났으니까. 자, 그러면 청약철의 종료일 이전에 승낙이 되었으면 특별계정 투입일은 언제입니까? 종료일 플러스 1일이니까 12월 1일 플러스 1일. 이 바로 특별계정 투입일이 되겠죠. 만약에 승낙일이 종료일 이후다. 종료일 이후면 청약철의 종료일에 투입이 됩니다만은 승낙일이 청약철의 종료일 이전 30일 이내에 있을 때는 플러스 1일이다. 요 두 가지를 구별해 주시면 도표로 나오든 이렇게 표로 나오든 지문으로 나오든 여러분께서 이것만 딱 구별해 주시면 다 알아맞힐 수가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32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특약보험료와 계약 체결 및 관리비용, 보증비용을 보험료 납입 시에 공제하지 않고 매월 계약 해당일에 당월 위험보험료와 함께 차감하는데 이걸 월대체 보험료라고 한다. 자, 월대체 보험료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셔야 될 용어입니다. 33번 보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부활은 일반 보험과 실은 거의 대동소이하죠. 다만 특별계정이라고 하는 점, 변액보험 특별계정에서 운영한다는 점만 특이한 점이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1번 부활 시 적립금 및 보험금액은 해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활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일단 해지해놓고 한번 주식 가격을 보는 거죠. 올랐다.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부활을 신청하게 되면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수익을 누가 그러면 부담을 해야 되냐? 보험회사가 부담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건 잘못됐기 때문에 부활 시 해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2번 부활 시 해지된 기간의 특별계정 운영 실적의 확보는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해지 시점이니까. 3번 부활 시 계속해서 일반 계정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해지가 되면 특별계정에 있는 적립금을 다 일반 계정으로 옮겨 놓죠. 그래서 일반 계정에서 운영을 합니다. 해약환급을 가져가기 전까지는. 근데 가져가지 않고 부활을 신청을 한다. 그럼 그 부활 신청 기준일에 특별계정에 있던 계약자 적립금을 다시 특별계정으로 옮기죠. 그래서 부활을 하게 되면 일반 계정에 있던 게 특별계정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변액보험 부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고요.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부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해지가 되었을 때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가 되었을 때 부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4번 보험계약 대출. 보험계약 대출이 요즘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네요. 보험계약 대출 여러분께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틀린 거. 자, 계약자는 보험계약 대출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습니다. 월 계약 해당일에만 상환할 수 있다. 이런 문제 지문 자주 출제 나오죠. 이거 틀린 겁니다. 2번 계약자는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납입 보험료, 기본보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거 다 틀린 지문이죠. 3번 특별계정 방식은 대출 원금을 특별계정에서 먼저 지급한 후 일반 계정의 계약자 적립금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계정에서 먼저 지급하고 그 금액만큼을 특별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옮겨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얘는
바꿔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가 될 때 해약 환급금에서 당연히 대출을 해준 거니까 이거 받아야 되겠죠. 이거부터 먼저 차감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해약 환급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차감할 수가 있습니다. 3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 계약 내용의 변경, 내용 변경에 대해서 맞게 설명한 것은 자 어떤 게 틀린 지문인지 한번 살펴보죠. 1번 기본 보험 금액 또는 변동 보험 금액만의 감액도 가능하다. 자 기본적으로 변액보험의 계약 내용 변경 중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 바로 이겁니다. 자 변동보험 계약은 기본 보험 금액이 변동이 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변동보험 금액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별도로 감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증액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 보험 금액 또는 변동 보험 금액만의 감액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청약서 작성 시 피보험자의 성별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정정이 당연히 정정 가능하죠. 성별을 착오로 잘못 기재했는데 정정이 불가능하면 안 되겠죠. 정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3번 보험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경우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게 맞는 지문이죠. 이 지문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감액을 하게 되면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고 그 금액만큼을 해약 환급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정답은 일단 3번이네요. 4번 일반적으로 보험가입 금액의 증액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증액은 안 되고 감액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둘 다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36번 다음 표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공시하는 기관. 자, 공시하는 기관은 우리가 이제 교재에 보험회사냐, 협회냐,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이냐, 뭐 이렇게 주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보험회사의 재무현황, 계리사, 손해사정사 보유 현황, 금융사고 현황, 보험계약 관리 현황. 자, 저는 뭐 딱 외울 때 재무 현황은 보험회사의 재무, 보험회사도 할 것 같고 협회도 할 것 같고요. 보험사고 현황도 할 것 같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외울 때 계리사, 손해사정사 보유 현황은 어디냐? 감독원이다. 저는 이렇게 딱 외웁니다. 그래서 주로 시험 문제도 이게 키포인트가 돼서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재무현황 같은 경우를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재무현황은 지금 보험회사에서 공시를 하거든요. 모아서 공시를 하느냐 모든 보험회사를. 근데 이걸 그렇게까지 설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보기에서는. 그래서 특징적인 거 감독원, 협회 그런 비교 그죠? 그 다음에 개인의 계약관리 현황은 보험회사 이렇게 특징적인 것들을 여러분께서 딱 암기를 해 두시면 문제를 푸시는데 훨씬 더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회사입니다. 회사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없는 거 찾는 거네요. 타 보험회사 상품가입 펀드 수익률 비교. 자,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비교. 타 보험회사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고객의 상품 선택권을 높여주기 위해서 생명보험협회에서 모든 보험회사의 변액보험의 펀드 수익률을 다 모아다가 비교를 할 수 있도록 공시를 하는 것이지 보험회사가 우리 상품이 다른 회사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이게 더 좋아요. 뭐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는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 생명보험회사의 변액공시시에서는 비교 타보험회사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일단 정답은 1번이고요. 누적 수익률, 연환산 수익률, 계약자 개인별 적립금, 특별계정, 보수 및 비용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판매 시 판매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생명보험 경영통일 공시기준을 판매자 즉 FP가 지켜야 될 내용은 아니죠. 얘는 회사가 지켜야 될 내용이 되겠죠. 일단 1번 변액보험 표준계약 권유준칙, 모범 판매 규준, 보험업 감독 규정 다 판매자가 지켜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제도, 예금자 보호법, 예금보험제도에 대해서 맞게 설명한 것은 1번 예금자 1일은 동일한 금융기관에 있는
원금 플러스 소정의 이자를 더해서 5천만 원까지죠. 원금에 한해서 그렇으니까 틀렸네요. 2번 상호저축은행은 예금보험 적용 대상 금융기관에 해당이 하죠. 2번이 일단 정답이네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예금 지급 재원이 부족할 경우 직접 채권을 발행. 예금보험공사에서 하는 거지 공정거래위원회하고는 상관이 없죠. 4번 예금자가 법인인 경우 모두 예금보험 적용 대상이다. 자, 예금자가 법인인 예금, 은행 예금, 상호저축은행 예금, 뭐 요거는 예금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만 법인이 보험료 납입자인 경우에는 법인 계약 보험의 경우에는 예금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4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예금도 법인별로 5천만 원까지 부여가 되지만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 하나는 법인이 보험료 납부자인 보험의 경우에도 예금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두 가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상식 문제네요.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합니다. 회계 작성 시점의 금리를 바탕으로 적립금을 계산합니다. 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여러분 아마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었겠지만 아마 회사에서 이 표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IFRS 17이 바로 국제회계기준 17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적용이 되고 있는 바로 이 회계기준이죠. 회계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상식적인 문제로서 나왔는데 여러분께서 평상시 회사에서 이렇게 쓰는 용어들 이렇게 귀에 이렇게 들으시면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께서도 좀 잘 좀 알아맞힐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 이제 40번까지 두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뭐 과거에 좀 나왔던 문제들도 좀 있었고요. 새롭게 보지 못했던 질문들도 일정 부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변액보험은 늘 나오는 부분에서도 항상 이게 나온다는 점. 그래서 항상 기본부터 먼저 여러분께서 공부를 잘 해놓고 난 다음에 플러스 옆으로 조금씩 이렇게 확장하는 개념으로 해주시면은 넓은 범위의 이 변액보험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충분히 좀 합격하시는데 좀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좋은 말씀 드리면서 오늘 실전 문제풀이 과정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